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2주차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실습 웹사이트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제작해 보는 것을 오늘 수업의 이번 12주차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습 목표로는 실습 웹사이트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웹사이트의 기능을 숙지를 하며, 그리고 회원 정보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해서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양식을 제작한 것을 코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때 아이디 중복 확인 기능 등을 넣는 것을 저희가 직접 웹사이트의 코드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저희 오늘 목차로는 실습 웹사이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초기 메인 화면 제작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회원 가입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은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그렇게 3주 동안은 하나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실습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고, 이쪽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 할 때는 어떻게 옮겨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주, 13주, 14주, 3주 동안은 제가 이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트 구성 내에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어떻게 그 코드를 만들어 두면 되는지, 그 다음에 로그인한 사람은 회원 정보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12, 13, 14주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게시판 기능 역할을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게시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낙석장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14주차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인 회원가입에 대한, 그 다음에 사이트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13주차에는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부분과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4주차에 낙서장 하나의 게시판 만드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역시나 그 중간 발표하셨던 것처럼 기말에도 하나의 발표를 하시는 거를 준비를 하셔서, 그 하나의 영상을 만드셔서 발표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또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발표하는 내용을 어떻게 캡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저희 이 실습 웹사이트의 구성은 이쪽에 로고가 있고요. 사이트에 한 타이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는 부분과 회원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는 부분은 만약에 로그인한 사용자면은 글씨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14주차에 하게 될 낙서장 부분과 그 밖에 비슷하게 생긴 게시판들인 가입인사, 연주회 소개, 그 다음에 자료실, 자유게시판, 레슨 문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메뉴는 모두 다 게시판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설문조사 창이 띄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첫 화면을 이제 구성하는 것을, 아니면 이제 이 화면 내용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메인 페이지에 대한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타이틀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텍스트, 글씨,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어서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아웃 버튼과,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 그 다음에 그러한 버튼들이 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헤더에 해당하는 탑 언더바 로그인 1.php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탑 언더바 메뉴 1.php로 또 따로 파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해당하는 이 상단 헤더와 메인 메뉴를 포함하는 메인 화면 인덱스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전까지 수업할 때는 저희는 하나의 파일 하나로 이 화면 전체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 따로, 메인 메뉴 따로 있고, 이 메인 화면에 해당하는 index.php에서부터 얘네 둘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태를 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저희가 다 일일이 써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수업 자료에 해당하는 12주차 온라인 강의 실습 파일이라는 거를 받으셔서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하시고, 그럼 압축 파일이 열리겠죠. 그럼 이 압축된 파일 모두를 이번 12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이니까요. C 드라이브에 APM 셋업 부분에 htdocs 찾아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12주차에 해당하는 12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여기 파일들 모두를 선택을 하고 옮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일들이 옮겨져 있고요. 저희는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이 로컬호스트 이런 걸 하실 때는요, 이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 아파치, 그 다음에 PHP, MySQL이 세팅되어 있는 얘네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지만 저희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index.php, 이거는 주소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주셔도 다음과 같이 사이트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라는 것도 적고 싶다라고 하면 잘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구현할 파일은 이 화면 부분과 이 메뉴 부분, 그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원 가입하는 걸 눌렀을 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는 파일을 그렇게 옮겨 놓기만 했을 뿐인데, 좀 전에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다음과 같이 주소의 위치가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멤버라고 하는 폴더 안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ember 언더바 form.php라는 파일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불러달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뒷부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index.php라는 파일에는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메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화면 가운데에 하나의 어떠한 음악회 이미지를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 파일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php 파일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메모장으로 그 파일을 열어서 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세션을 스타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이죠. 세션을 확인을 해서 혹시 로그인 사용자의 아이디가 있으면 그때는 로그인한 게 있으니까 어떠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한 세션을 먼저 시작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HTML4 규정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HTML 시작을 하고 헤더 부분에 한글 쓰겠다라는 라인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배우셨던 이 CSS는 CSS라는 폴더 안에 common.css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폴더에 12번 폴더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CSS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common.css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화면에 보이는 바디 부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4번 라인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탑 언더바 로그인 1.php라는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저 파일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헤더 부분 쪽에 위치하는 맨 위에 뭔가가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안에
탑 언더바 로그인 1.php라는 파일을 불러와야 된다.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여기 안에 여기에 탑 언더바 로그인 1.php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뭐 그 타이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떠한 글씨 있고,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헤더 파일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라인에다가는 또다시 라이브러리에서 탑 언더바 메뉴 1.php라는 파일을 또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이 파일이겠구나. 근데 이 파일을 여기에다 불러와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메뉴들을 불러오는 파일이겠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로그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메뉴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미지 하나를 보여줄 건데, 그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이죠. 이 폴더 안에 main 언더바 image.jpg라는 파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에 여기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성했었던 거는 main 언더바 image.jpg입니다. 그러면 main 언더바 image.jpg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에 타이틀로 들어갈 이미지가 다 좀 크게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메인 화면에다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첫 화면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봤었던 얘네들 있죠. 얘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코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index.php가 저도 파일의 메모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잘 적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연결 프로그램 할 필요 없이 저는 메모장으로 열 건데요. 그쵸? 네, 다음과 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세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HTML4 규약 따른다라는 것과 한글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CSS 링크는 이렇게 주소를 주겠다. 그 다음에 로그인하기 위한 메뉴 부분과, 그 다음에 탑 메뉴, 여러 개의 뭐 게시판 가기라든가 아니면 자료실 가는 그러한 것들이 메뉴가 나열되는 부분을 불러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코드에서 잘 작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와 이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탑 언더바 로그인 1.php 파일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먼저 홈페이지 로고를 누르게 되면은 홈페이지의 인덱스 파일로 가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에 가 있더라도 이 로고를 누를 수 있게 되는데요. 마우스가 누르게 되면 다시 첫 페이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여기에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보면은 클래식 기타와 함께 하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글씨가 여기에 이 HTML 태그인 이미지 불러오는 태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션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혹시 유저 아이디가 없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로그인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화면에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엘즈문이죠. 이 14번, 15번 라인 내용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아직 로그인을 안 한 거니까 로그인하는 메뉴가 보이게, 그리고 혹시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면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member 언더바 form.php로 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로그인 언더바 슬러시 로그인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로그인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번 수업에서는 안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폴더가 없고요. 대신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멤버 폴더에
member underbar form.php 회원가입하는 거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멤버 폴더에 member form.php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오늘은 설명을 눌러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혹시나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까지 해서 사용자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 5번부터 10번 라인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요. 11번 라인으로 내려가서 이 18번까지에 해당하는 결국 14번과 15번 라인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회원가입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닉네임과 그 다음에 사용자의 레벨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니까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이 본인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수정해야 될 때는 member underbar form underbar modify.php 파일로 가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겠다라는 게 맨 위쪽에 있는 여기 부분에 이거와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로그인하는 것과 회원가입 그 다음에 로그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로그아웃 버튼과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이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이 탑 언더바 로그인 1.php 파일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탑 언더바 메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뉴 링크만 걸었던 애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메뉴 슬러시 메뉴 ph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인사죠. 가입인사 폴더 슬러시 리스트 php 그 다음에 콘서트 관련된 내용인 콘서트 슬러시 리스트 php 그 다음에 자료실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슬러시 리스트 php 그리고 자유 게시판인가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게 네, 자유 게시판이네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해당하는 프리 슬러시 리스트.php 그리고 다음 메뉴에는 질문 답변이죠. 그래서 Q&A 슬러시 리스트.php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얘는 여기에 주소가 없습니다.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샵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어떠한 링크가 하나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사용자가 이 부분을 눌러서 네,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윈도우 하나를 열고 그 윈도우의 크기는 가로 180픽셀에 세로 230픽셀이고요. 뭐 툴바는 안 보이게 하고 스크롤바도 없는 상태로 해서 서베이 폴더에 있는 survey.php가 열리게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이 7번 라인의 명령어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헤더 부분, 그 다음에 메뉴 부분 만들었으니까 메인도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다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 HTML 이 화면 만드는 거는 살펴봤고 이 위에 그 탑 언더바 로그인 1.php와 탑 언더바 메뉴 1.php 두 개의 파일이 정말 설명드렸던 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을 한번 해보죠. 우선은 네, 인덱스에서 좀 전에 이 로그인에 관련된 거는 라이브러리 쪽에 탑 언더바 로그인 1.php니까요. 얘를 열어서 확인하면 아까 코드 내용대로 네, 이미지 부분 로고를 링크를 걸어서 메인으로 가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모토에 해당하는 글씨 이미지와 그 다음에 로그인이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로그인이라는 글씨 버튼과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눌러질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닉네임도 보이고 이 사람의 회원 레벨 그리고 로그아웃이라는 버튼과 그 다음에 혹시나 회원 정보를 수정할 때 쓰는 수정하는 그러한 링크를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탑 언더바 메뉴 1.php 파일인 거죠. 그래서 쭈루룩 다음과 같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개의 파일이 하나의 화면에 뭉쳐져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한 이해 중에서 여기에서는 상대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첫 화면은 이 인덱스 파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인덱스 파일에서부터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불러온 파일도 결국은 여기 위치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어 하면은 현재의 위치 점 슬러시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 위치에서부터 다른 파일로 넘어가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위치 점 슬러시 그 다음에 멤버라는 폴더 슬러시 그 다음에 만약에 멤버 언더바 폼.php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는 게 내 위치에서부터 로그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로그인 언더바 폼.php 라고 쓰거나 혹은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멤버 폴더 안에 멤버 언더바 폼.php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점 슬러시 이미지 슬러시 하고 이미지 이름입니다. 또 점 슬러시 이미지 슬러시 하고 쓰면 되는 게 이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내용이고, 이 인덱스 안에 속혀 있는 탑 언더바 로그인 1.php와 탑 언더바 메뉴 1.php도 같이 분명히 위치는 얘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똑같이 인덱스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서부터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 언더바 로그인 1.php라든가 탑 언더바 메뉴 1.php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제 다른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한번 폴더를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멤버 여기 이 폼이라고 하는 php 파일에서부터 앞에 파일들의 다른 폴더를 찾아갈 경우에는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 기준에서는 한번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한번 앞으로 나가는 거를 점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폴더 명을 쓰고 파일명을 쓰면 되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요, 한번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점점을 2개를 찍습니다. 점점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를 찾을 때는 이미지 슬러시 그 다음에 파일명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 부분 멤버라든가 앞으로 사용할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러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한 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가야 되면 로그인 폴더를 가게끔 그 다음에 로그인 언더바 폼.php를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속하는 그러한 애들도 또한 화면상에도 잘 보시면은 회원가입이라는 폴더를 들어갔을 때에도 요 위에 제목이라든가 이 위에 있는 그 메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여기에서 불러오는 애는 이 위치 멤버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는 거를 해주기 위한 그러한 파일들로 이 탑 언더바 로그인 2.php와 탑 언더바 메뉴 2.php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제가 사용하는 거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렇게 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잡아주는 그러한 상대 경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회원가입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할 때 데이터가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설계될 테이블을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 필요할 거고요. 회원가입할 때 패스워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과 닉네임,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날짜와 이 회원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디 값으로는요 15자 정도가 되고 얘는 빈 공간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패스워드도 15자리 정도, 얘도 빈 공간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당연히 10자 이내,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10자고 얘도 닉네임도 빈 공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도 20자리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이메일은 80자리인데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 등록한 날짜를 실제로 입력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캐릭터 타입의 20칸 정도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원 레벨은 인티저 타입으로 1부터 해서 레벨 9까지 그렇게 숫자를 쓰는 거고요. 얘는 추가 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요.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면은 테이블을 멤버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네임과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죠. 이메일, 그리고 회원가입한 날짜, 레벨을 설정을 해주면서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은 뒤에 낱너를 붙였고요. 6개인가요? 5개의 낱너를 붙였고 프라이머리 키로는 중복되지 않는 값은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겠다라고 하고 명령어를 끝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 파일을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apm 셋업, htdocs, 그 다음에 12번 폴더, 여기에 멤버라고 하는 폴더 안에 member.sql이라고 하는 파일을 넣어뒀습니다. 그쵸? 저희 수업 자료입니다. 실습 자료에 이렇게 있으니 그럼 이거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네.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요,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의 htdoc 저희는 12주차에 해당하는 폴더가 있으니까 12슬러시까지 해주고 멤버를 가고 이 내용을 적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제 아이디인 nzin을 패스워드는 1234를 그 다음에 dbname은 nzin_db를 쓰고 이 member.sql 파일을 넣어달라고 하면 아무 그 메시지 없이 딱 잘 내려가면은 에러 없이 잘 되면은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mysql new 그 다음에 id 본인 아이디 적고요. 다시 p 적고 1234 저희 패스워드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고 show tables를 한 다음에 멤버의 정보를 보여달라 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저는 cmd를 눌러서 도스 프롬프트 창을 열고요. 처음에는 C 드라이브.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cd하고 원 표시 하면 cd 처음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가야 되겠죠. cd 저는 apm 셋업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치고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은 네, 그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tdoc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htd 하고 탭키를 또 적어주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멤버라고 하는 폴더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mem 그 다음에 탭을 또 적어주면은 멤버라는 폴더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파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member.sq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는 명령어를 써줘야 되겠죠. mysql 사용자 id 저는 nzin 제 id니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1234 그 다음에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 제 db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파일의 내용을 넣을 거냐, member.sql 이라는 파일을 넣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네,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MySQL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뒷부분의 것만 입력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MySQL 사용이 되고요. 이 MySQL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show tables 이번에 만들었던 멤버라는 테이블 잘 있네요.
당연히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비어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생긴 애냐 보고 싶다 하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생긴 애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아이디 저희가 세팅했던 캐릭터 15에 널이 안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되고, 이름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닉네임 이러한 특성,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은 널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등록한 날짜 널이어도 되고, 레벨은 인티저 값으로 널이어도 된다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회원 가입하기 위한 테이블을 저희 MyS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만들어 둔 겁니다. 얘는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내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회원 가입하는 실제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원 가입하는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주의하셔야 될 점은, 회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할 때는 아이디라든가 닉네임을 중복하면 안 되니까 중복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기 버튼, 그 다음에 취소하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기 버튼이 눌러지면은, 저장하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요.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중복 검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기 할 때는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중복 확인이라는 버튼과 여기 저장하기 버튼, 그 다음에 이 취소하기 버튼들은 그냥 일반적인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특정 화면을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특정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거나, 혹은 취소하기를 누를 때는 모두 다 그 내용을 없애주거나 하는 동작을 각각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 수업할 때는 거의 못 들으셨지만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member underbar form.php는요,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 화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맨 위쪽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메뉴들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메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이 이쪽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 가입하는 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는 우선 세션 스타트를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HTML4를 쓴다라는 것과, HTML 그럼 시작을 하고 헤더 부분에 한글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그쵸? 한글 사용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CSS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커먼 CSS를 사용을 하고요. 또 멤버 CSS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CSS에 커먼 CSS와 그 다음에 멤버 CSS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스크립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닉네임 중복 확인 혹은 아이디 중복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저는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체크 언더바 아이디는 아이디의 중복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새 창을 띄우면서 체크 언더바 아이디 php라는 거를 화면에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열면서 거기에 전달될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값을 넘기겠다 라고 하고요. 그 조그맣게 열리는 새 창의 이름을 아이디 체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윈도우 상에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가로 20에 그 다음에 가로 200에 그 다음에 세로 200이라는 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요 가로 200 크기에 세로 60 크기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스크롤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나 닉네임 체크라고 하는 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윈도우를 여는 건데요. 이번에는 체크 언더바 id.php가 아니라 체크 언더바 nick.php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닉네임 전달을 받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닉네임 폼의 밸류 값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아마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접속하기 위한 코드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죠. 창은 열리는 것만 확인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창이 열린 거 보이시나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테스트라고 해서 중복 확인을 하면 지금은 다음과 같이 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러고 여기에 아이디 쓰고 있는 게 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 파일 안 고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닉네임을 눌렀으면은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하고요. 또 뭔가를 닉네임을 성결홍 이렇게 입력을 한다 하면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코드를 아직 안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새 창이 띄워지는 자바스크립트는 했구나 라는 걸 보여지는 거고요. 이 파일과 이 파일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이제 또 다른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크립트는 뭐냐, 혹시나 아이디를 입력을 안 하게 되면은요, 그래 놓고 만약에 체크 아이디를 입력을 안 한 경우에 여기 이 얘기죠. 여기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안 하고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너무 크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테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저장하기를 또 누르면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 메시지를 닫으면 아이디로 포커스가 가게끔 하고,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비밀번호로 포커스가 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패스워드가 또 비밀번호 확인을 또 입력을 안 했으면은 거기 입력 안 했다고 하고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입력이 안 됐으면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닉네임이 입력이 안 됐으면 닉네임을 입력하도록 해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름, 닉네임 이 4개였나요? 또 하나 있나요? 닉네임 말고 휴대폰 번호도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과 같이 휴대폰 번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5가지가 모두 입력이 안 되면은 회원가입 자체를 못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패스워드가 확인하는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요 패스워드 2개가 또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2개가 다른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패스워드로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거기 입력된 패스워드를 모두 다 선택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만약에 다 통과가 잘 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멤버 폼을 서브밋을 해서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까지 내용을 가지고 얘가 한번 잘 동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장하기 하면 비밀번호 물어보고요. 그래서 1, 2, 3, 4 또 저장하기 하면 비밀번호 확인하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2, 3, 4, 5 1, 2, 3, 4와 2, 3, 4, 5를 했습니다. 또 저장하기 하면 이름 입력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홍길동 입력하고, 또 저장하기 하면은 휴대번호까지 잘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111 그리고 저장하기를 하면 두 번째 게 또 입력 안 됐으니까 2222를 할 겁니다. 근데 패스워드가 얘는 2개가 지금 제대로 저는 입력을 안 했잖아요. 위에 건 1, 2, 3, 4, 밑에 건 2, 3, 4, 5를 했기 때문에 또 저장하기를 하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 2, 3, 4를 하고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걸 안 만들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는 것까지를 완성을 하고 이게 실행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취소하기가 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취소하기를 누르면은 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디 테스트 입력하고 중복 확인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해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커서가 가서 깜빡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1, 2, 3, 4 누르고
저장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세요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저쪽에 가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했었던 이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이 앞부분부터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네, 체크 언더바 인풋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아이디 입력 안 되면 체크하고 비밀번호 입력 안 되면 체크하고 또 이어서 비밀번호 확인란 입력 안 되면 체크, 이름 없으면 체크하고 닉네임 없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비밀번호도 휴대번호도 없으면은 체크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잘 체크가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리셋을 할 때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모두 다 지워지게 하는 부분도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셋 언더바 폼이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이디 부분과 패스워드 확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2개, 그 다음에 이메일 부분까지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빈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맨 앞에 있는 아이디 쪽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이 정도로 입력을 했다 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리셋이 되게 되면은 취소하기 버튼을 누르게 때 리셋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앞부분에서 전 처리 기능을 했던 겁니다. 회원 가입할 때 몇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다 리셋할 경우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까지가 앞부분에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화면 구성하는 부분을 코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메인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include해서 이번엔 라이브러리에 있는 탑 언더바 로그인 2.php를 불러와 달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딱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점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여기 멤버라고 하는 데 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부터 한 칸 올라가야 된다. 점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탑 언더바 로그인 2.php입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탑 언더바 로그인 2.php 이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메뉴 부분도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메뉴도 똑같이 이쪽 위치에 있는 탑 언더바 메뉴 2.php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상에 왼쪽 메뉴가 있습니다. 레프트 메뉴라는 게 여기에 저희 화면상에 이쪽에 있는 메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넣기 위한 부분이 여기에서는 코드 내용에 이쪽 112번 라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2번 라인에 불러오는 레프트 언더바 메뉴는 이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코드는 조금 이따 살펴보실 거고요. 이 파일과 이 파일, 그리고 이 파일까지 불렀구나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세팅하는 부분인 여기 회원가입하는 부분의 코드는 다음 내용입니다. 네, 사용자가 넣는 데이터의 내용을 어디다가 보낼 거냐 할 때 당연히 회원가입하기 위한 insert.php로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멤버 여기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불러서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파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를 막 다 정보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누르는 순간 이 파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다 제대로 입력이 된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는 타이틀 언더바 join.gif가 요 파일인 겁니다. 네, 요거 속성 보시면은 타이틀 언더바 join.gi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 이름, 닉네임, 휴대폰,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 형태로 다음같이 쭈루룩 놓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옆에 오른편에 나와 있는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옆에는 중복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버튼이,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누를 때 체크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 스크립트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누르는 순간 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코드였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 내용에 이 부분인 거죠. 여기 부분이 아니 이 부분인 거죠. 네. 체크 언더바 아이디를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체크 언더바 id.php 파일을 이거죠. 실행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id 부분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글씨 적히기를 4자에서 12자 영문 소문자 혹은 숫자와 특수 기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글씨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체크하는 부분, 얘네 둘은 들어올 때 뒷사람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보고 있다가 비밀번호가 보이면 안 되니까요. 패스워드 타입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닉네임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닉네임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도 그 뒤에다가 중복 확인하기 위한 링크를 걸은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할 때에는 체크 언더바 닉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작이 또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스크립트 부분에 펑션에 체크 언더바 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때에는 체크 언더바 닉.php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 019, 018 뭐 이런 거 잘 안 쓰죠. 대부분 다 010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 4자리 입력될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 4자리 전화번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메일은 앞부분의 이메일, 그 다음에 골뱅이 뒷부분의 이메일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는 필수 항목입니다 라는 그러한 안내 메시지가 이렇게 적히게 하고요. 이제 이 밑에 저장하기 버튼과 취소하기 버튼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하기 버튼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체크 언더바 인풋이라고 하는 게 여러가지 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있었죠.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체크 언더바 인풋 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쭉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리셋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다음 이미지에 리셋 언더바 폼이라는 그러한 메소드가 자바스크립트 메소드가 실행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폼문이 끝나고요. 화면 구성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화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코드 내용이 그렇게 한 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memberform.php 파일을 열어서요. 세션 스타트를 하고 HTML4, 그 다음에 헤더, 한글, CSS 2개,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다음과 같이 ID 체크하는 스크립트, 닉네임 중복 체크하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빈 공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해서 되게 많은 내용으로, 그쵸? 그 다음에 리셋이라고 하는 취소하기 부분은 이거로 잘 작성되어 있다는 것과 스크립트가 끝나고 이어서 바디 부분에 첫 번째 위쪽에 나타날 탑 언더바 로그인 to.php, 그리고 라이브러리 슬러시 탑 언더바 메뉴 2.php, 그리고 왼쪽에 나타날 레프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떠한 회원 가입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포스트 형태로 폼을 만든다 라는 것과 타이틀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뭐 그러한 것들, 여기에 각각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입력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버튼으로 하나는
체크 언더바 인풋이 또 하나는 아예 리셋하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연결된 것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한 파일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코드 내용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상에 이러한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 내용을 한번 보고 그냥 설명만 딱 듣고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번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셔서 이 코드가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필요한 파일들이 중복 확인하기 위한 체크 id.php와 또 닉네임 중복 확인하기 위한 체크닉 ph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저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 중복 확인하고자 하는 id 중복 확인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 언더바 id.php고요. 여기에 이제 한글 또 사용하겠다라는 부분과 혹시 아이디가 전달이 안 되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안 넣은 상태에서 중복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디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만 나타나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이디가 있으면요, 중복 확인을 해야 되겠죠. 중복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dbconnect.php라고 하는 파일을 또 불러줍니다. 그럼 얘 위치에서는요, 하나 올라가서 라이브러리 간 다음에 dbcon.php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멤버에서부터 아이디를 찾아와라. 그래서 그 값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리코드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지 알아오고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요, 이미 중복되는 아이디가 있으니 다른 걸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복이 안 되고 결과가 없으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보기 전에 DB 접속하는 거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안 고쳤잖아요. 그래서 DB 접속하는 거 고치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dbcon.php는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테니까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안 되는 걸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꿔줘야 되겠죠. 제 수업 내용에서는 dbcon.php가 여기에 이 아이디를 저는 이거로 바꿔야 되고요. 패스워드는 그대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저는 nzin.db로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안 나타날 겁니다. 아이디 입력 안 하고 중복 확인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테스트 라고 해서 중복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회원가입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가입한 아이디가 있는데 똑같은 아이디를 넣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닉네임 중복 확인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고요. 닉네임 중복 확인 부분도 이 체크 아이디와 거의 똑같은데 이 부분만 아이디가 닉네임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언더바 아이디 php와 닉네임 언더바 아이디 php를 살펴보시면 한글 사용하겠다라는 거와 아이디가 없으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씨, 아이디가 있으면 이제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같은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 봐라 라고 해서 쿼리를 보내고 그 결과가 몇 열인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가 중복됩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게 없으면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얘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요. 그러면 닉네임 중복되는 걸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부분 얘랑요 똑같이 보시면은 네 똑같이 생겼죠. 닉네임하고 아이디만 다를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거 똑같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달받은 아이디 변수를 아이디로 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달받은 닉네임을 닉네임으로 해서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두 개 파일이 거의 똑같이 사용되고 있고 그게 구현을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했을 때 사용자가 이제 인서트를 해서 데이터를 실제 그 안에다가 넣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넣는 부분은 이 인서트 PHP가 담당을 하고요. 여기서도 한글이 전달되기 때문에 한글 전달된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는 각각 들어온 게 있으니 그거를 대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HP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첫 번째 들어온 이메일과 골뱅이가 있을 거고 뒤에 들어온 이메일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이메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가입하는 날짜 부분은 현재 시간을 불러와서 그 내용을 register underbar da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접근하고 있는 IP 번호 있죠? 그것도 불러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DB 접속 코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나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가 또 한 번 있는지를 확인해 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와 봅니다. 그러고 그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우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로우에서 아이디가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라는 게 나오면 해당 아이디가 존재해서 더 입력을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게끔 해버립니다. 물론 앞에서 중복 검사를 했는데도 여기서 또 걸릴 리는 없지만요. 여기에서도 그냥 한 번 더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아이디가 만약에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넣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else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전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닉네임, 이름, 닉네임,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 회원 가입한 날짜, 그리고 레벨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넣어주는 값으로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도 넣어줄 거고, 패스워드 변수 넣어줄 거고, 닉네임에 변수된 값, 이름,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앞에 만들었죠. 이메일 앞에 만들었고, 현재 날짜가 회원 가입하는 날짜인 거죠. 그 다음에 회원 등급 레벨은 9로 설정을 해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라인이 실제 실행되는 거는 29번 라인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쿼리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나면 MySQL을 닫아주고 이제 다시 원래 앞에 화면으로 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드 내용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브라우저에서요 이제 이 테스트라는 부분을 중복 확인을 하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 또 이번에는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1234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흥축동, 그 다음에 닉네임은 뭐 성결홍 하고 또 중복 확인을 누르면은 사용 가능한 닉네임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1111 2222 그 다음에 테스트 골뱅이 성결 뭐 ac.kr 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다 입력을 했으니 취소하기 말고요. 이번엔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저장이 잘 되고 다시 이 화면으로 올 겁니다. 첫 화면으로 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장하기를 누르는 순간 첫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잘 저장이 됐나? 가 궁금하실 거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닫아뒀던 도스 프롬프트를 열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이미 아예 닫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cmd 해서 도스 프롬프트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스 프롬프트 열었고요. 여기에 MySQL view id 패스워드 하고 db를 사용하겠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잘 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좀 전에 회원 가입했던 대표 from의 리스트를 보고 싶은 거죠. 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 입력한 거 맞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잘 정렬돼서 들어가 있고요. 이메일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지금 등록한 날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회원 레벨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원 가입을 또 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으로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스트 2 혹은 뭐 다른 걸 할까요? 제 아이디 한번 해보고 중복 확인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777 비밀번호도 7777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을 입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도 중복 확인을 해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제 전화번호인 그래도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인 뭐 나 라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또 회원 가입이 잘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 화면에서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회원 가입을 두 개를 했느냐? 또다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중복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입력했던 nzin이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중복 확인을 했는데 중복입니다. 다른 아이디 사용하세요. 라고 하죠. 근데 그냥 저는 이걸 닫아버립니다. 그래 놓고 1111 그 다음에 1111 그 다음에 이름을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이번에는 백두산 그 다음에 두산이 이렇게 해서 닉네임을 하면은 얘는 당연히 사용 가능한 닉네임이겠죠. 근데 지금 이게 중복 확인을 했는데도 다른 아이디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냥 고집을 피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저장하기를 하면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하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빈 공간은 처리가 됐지만 저장하는 걸 누르는 순간 다음과 같이 해당 아이디가 존재해서 회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중복하는 부분을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게 같이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과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아이디를 달리하게 했습니다. 뭐 이번에는 나라고 하는 아이디 TTTT라는 아이디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12 또 비밀번호 1212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한라산 백두산으로 똑같이 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닉네임을 저는 엔진이라고 똑같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닉네임을 했습니다. 다른 닉네임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고 저장을 하면요, 이때는 저장이 됩니다. 그럼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저희는 닉네임에 대한 중복 처리는 들어가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그냥 들어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닉네임이 지금 똑같아지죠.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 처리를 하고 싶다, 나는 닉네임 부분도 회원 가입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insert php 파일을 열어서요, 여기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처리하는 거 비슷하게
요거를 네, where 부분에다가 nick 하고 여기에 $nick이라고 바꿔주시는 것을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처리는 해보시는 거를 그냥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이 첫 화면과 그 다음에 첫 화면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중복 확인하는 부분과 각각의 데이터가 모두 다 입력됐을 때만 저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부분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드리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오늘이 12주차니까요 13주차에는 이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주차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14주차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로그인이 되게끔 하는 부분과 로그아웃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입력해놨던 내용의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까지를 13주차 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또 작성을 해보는 거를 실습을 해보셔야지 나중에 본인 프로젝트에 게시판을 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낙서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14주차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아마 13주차 혹은 14주차 이거를 할 때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텍스트 선이 그 부분이 안 지워지게끔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는 편집 말고, 잠시만요. 이 텍스트 하는 거가 지금 제가 네. 여기 이 부분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을 네,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그냥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13주차 혹은 14주차에 이제 발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13주차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4주차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14주차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달력을 잠깐 보고 살펴보면은 네, 저희 12주차를 보통 6월 10일에 하고, 그쵸? 그 다음에 13주차를 6월 17, 18일, 그 다음에 14주차를 24, 25에 하는데, 제출을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거는 최소한 6월 29일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최종 발표물을, 그쵸?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그 주에 해당하는 네, 7월 1일과 2일에 마지막 학생분들이 내신 최종 발표물, 이것도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 보내주시는 거는 6월 29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쵸? 그때 나중에 한 14주차 수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3, 14주차 때에 이제 하시는 그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화면 캡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또 휴대폰으로 찍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제작한 것을 뭐 화면상에 목소리로 설명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PPT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현되는 것까지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네,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는 거를 6월 29일까지 제출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7월 1일과 2일 수업할 때는 이때는 지난번과 같이 기말 프로젝트
내신 영상을 제가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 조회, 평가 내용을 또 10점에서부터 30점 해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또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 수업할 때 또 앞부분에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는 발표 영상 어떻게 만들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 발표물은 이때까지 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이제 이 12주차 뿐만 아니라 13주차 때에도 14주차 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 고려를 하셔서 프로젝트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학생분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스케줄 조절을 잘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주차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 수업이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설명 자체는 뭐 60분, 70분 정도 되는데 실제 실습을 해보고 같이 따라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수업 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 수업 양이 오히려 많고 뭐 60분, 70분밖에 안 되는 수업인데도 그러면서 이걸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수업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수업당 실습을 하는 수업이더라도 뭐 3학점짜리면은 75분 수업을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원래 실습하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다 보면은 학생분들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실제 이렇게 수업하는 동안에 한두 분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찾아가면서 안 되시는 거 봐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또다시 안 되는 거 코드 잡고 문제 있는 거 찾아보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보다 그렇게 실습을 하고 봐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래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수업한 혹은 제가 수업을 오늘 준비한 분량이 이만큼이었으면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이 빨랐는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는데도 제가 준비한 양이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간신히 아마 70분 혹은 75분 정도 시간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하는 거는 딱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준비한 것이니까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오늘 수업도 그렇고 내일 수업 다음 13주차 14주차 수업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실제 코드를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저와 함께 이해하고 읽어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쵸. 이러한 코드 내용을 보시고 읽어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 프로젝트에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이 코드 내용을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 메모장을 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메모장을 열어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코드 내용을 보면서 막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세션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원래는 실습할 때는 이 부분은 코드를 적고 그 다음에 뭐 HTML 코드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 HTTP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작성을 하는 게 원래 저희 실습에 맞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저희가 수업을 하면은요, 네, 저희 15주 수업으로도 이거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수업 시간 내내 작성만 3시간 내내 해도 이걸 다 작성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할 때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PPT로 어느 파일인지를 코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있는 파일은 어떤 파일입니다 라는 것을 또 열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코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 내용을 하나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좋지만 이거는 본인 프로젝트 만드시는 거에 작성하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이 부분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코드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를 훨씬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두 수업 있죠. 제가 설명드릴 두 수업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코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코드에 맞는 내용을 실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출석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 외에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이제 온라인 파일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니까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의 프로젝트에 이 코드 내용을 이해하고 넣어야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자꾸만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셔서 본인 프로젝트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앞으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고 그냥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어려웠던 건 뭐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고 본인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꾸만 작성해 보시고 안 되는 게 뭔지 찾아보시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수업 기간 동안 영상을 시간 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수업 시간 외에도 자꾸 보실 수 있도록 하셔서 프로그램 하는 스킬을 좀 더 키우셔서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모든 팀별로 그 프로젝트를 다 잘 프로젝트 진행을 하셔서 낙오되는 팀 없이 모두가 다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한 13주차, 14주차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저희 이번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성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30%인가요? 40% 인원에 대해서는 A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B 혹은 C, D, F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출석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출석 부분이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출석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좀 눈에 띄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점수를 C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팀별로 문제가 없이 잘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B까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네, 이런 기회에 좀 더 출석 체크 잘 하시고 프로젝트 낙오 없이 발표 잘 하셔서 발표 아예 안 하시는 팀이 생기시면 그 팀은 당연히 B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프로젝트까지도 반드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뒤에 이런저런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